아니 영부인이 됐으면 저렇게 명품 브랜드를 굳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근원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혹시 또 한때 여당이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예.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나 시계가 명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지위는 이미 명품의 대상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런 상황에서조차 왜 그런 고가의 목걸이나 시계 이런 명품에 집착했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명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뭐 국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의혹을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본인이 사랑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망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예. 분명히 일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후보 시절에 그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천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하여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 대상 가운데 16개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3개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의 그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지금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끝은 어딘가. 전 사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거의 8분홍선, 9분홍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오히려 더 그 능선이 길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예.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전혀 국민들로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김건희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할 때 취재진들이 던진 질문에 그 목록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특검 출석 당시의 그 발언의 의미를 물었고요. 또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그리고 명품 시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콘스탄틴인가요? 그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그냥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오늘 굉장히 큰 기점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건 의혹이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그 서희건설의 그 목걸이 의혹 같은 경우는 자수서를 직접 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다라고 봐도 법적으로 무방하지 않습니까? 뭐 재판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사실로 볼 텐데요. 이 범죄 혐의 사실은 오늘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예. 증거인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분이 결정적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전에도 이미 이 탄핵 심판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노트북을 포맷하고 또 문고리 3인방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는데 뭐 이미 오늘 반클리프 목걸이의 진품 제공으로서 예.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박할 필요도 없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은 범죄에 대한 소명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략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특히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은 이 지위, 이 혐의자의 지위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기 때문에 예. 자신이 범죄의 이 주범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고 실제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부가 되는데 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라고 나오면 이건 기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상당히 소명됐고 이건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단에서 혐의 사실의 소명 부분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 아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의혹 또 건진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사실관계 확인이 있고 관련된 진술이나 물증, 참고인 진술까지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재판부가 범죄 혐의 사실도 소명이 됐다고 볼 것 같아서요.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의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건희 씨가 1분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일들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봐 달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광범위한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항변일까요? 그러니까 특히 주가 조작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까지를 다 들추어내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 전에 지은 죄를 결혼하고 나서 무혐의로 덮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럼 결혼 전에 지은 죄는 다 무죄여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주가 조작 주포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종호 씨나 김건희 씨 다 BP 패밀리였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만, 그 사람의 표현이죠. 우리만 달려 들어가고 김건희만 풀려나면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고 뻔히 공범들은 다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김건희 씨만 빠져나온 그 부분, 이거는 검찰이 봐주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로. 그러니까 다시 재수사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길래 그 부분에 대한 신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줄 알았는데 결혼 전에 일 가지고 이거에 억울하다,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참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결혼 후 또는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그 부인 시절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만한 것인가, 그걸 인정한 것인가, 이런 또 그렇게 해석하는 뭐 온라인에서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맥락은 여기랑 상통한다고 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예. 이 맥락과 상통한다고 보는데 이게 고도로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치적 레토릭이죠. 근데 거기에 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이게 신분 없이 책임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 책임질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으로부터 책임질 게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결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은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 갈 수 있었는데 권력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까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사면됐습니다만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과도한 수사였다. 정치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본다면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측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